벽면에다 그냥 방음 흡착제를 붙여주는 공사는 아예 안 해요. 그거는 방음 효과가 없어가지고. 방음부스 업체가 방음 효과가 없는 공사는 안 해주더라고. 방음부스 vs 바가다 방음검사 가격 차이가 심하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방음부스를 방 전체 사이즈로 하는 거랑 방 전체를 방음검사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방 전체 방음공사가 벽에다가 방음부스를 밀착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방 전체 방음공사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방음부스의 외부 벽을 방에 벽면에 밀착해가지고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게 방음공사예요. 방음부스를 그냥 방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붙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을 열고 닫는 부분에다가 별도로 거기에 따로 이제 문을 또 달아주는 형태인 거라 벽면에다 그냥 방음 흡착제를 붙여주는 공사는 아예 안 해요. 그거는 방음 효과가 없어가지고. 방음부스 업체가 방음 효과가 없는 공사는 안 해주더라고. 나도 내가 방음부스 여기 왼쪽에 창문 달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창문을 달면은 방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많이 들어요. 일반적인 방 하나 한다고 하면은 최소 1000에서 1500을 생각해야 돼. 거기에 이제 후가 요청사항이나 방이 좀 크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한 2000까지 나올 거고. 에어컨은 여기 달려있어요. 달려있고 뒤로 물 빼는 거 연결돼 있고 전선 아래로 빠져있고. 뭐 방음검사인데 100만원 이하면은 방음보다는 그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흡음이죠. 방음은 내부에 있는 소리가 외부에서 아예 안 들리진 않아요. 안에서 소리 지르고 하면은 바로 앞에 있으면 들려. 근데 데시벨 깎이는 기준이 한 60데시벨 이만큼씩 까져요. 70데시벨 소리가 나도 밖에서는 한 10데시벨밖에 안 들리는 그 정도가 돼야 방음이 되는데 흡음은 70데시벨의 소리가 나면은 한 20 정도는 까져서 한 50이 난다 이런 느낌이라 일반적인 큰 소리가 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방음의 효과나 흡음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평소에 잡음처럼 뭐 서버실 같은데 우웅한 소리 있잖아.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30데시벨 막 이런 정도 거 있잖아. 그런 소리는 한 10데시벨 20데시벨만 깎아줘도 계속 안 들리고 컴퓨터 큰 소리 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줄여주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되죠. 무엇을 하는 행동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스방 서버실 그쪽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방음까지 할 필요 없이 흡음 정도만 해도 온도 조절이 더 중요하고 그런 거지. 방음 처리까지 하는 거는 진짜로 외부와의 소음 단절 수준까지 갈 걸 고려하고 하는 건데 100%는 안 된다라는 느낌인 거고 흡음은 조그마한 잡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막아주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흡음제 같은 거 써가지고 소리 좀 낮추는 걸 생각을 해서 해봤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소리가 잘 안 잡힌다 싶어가지고 방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대부분 방송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잔잔하게 얘기하거나 떠들고 있을 때 그게 소음이 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 흥분해서 소리가 커지거나 목소리가 커졌을 때 그 소리에 의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변에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흡음 조치를 해보지만 아시다시피 흥분하거나 목소리가 커졌을 때 데시벨이 한 80데시벨이 나와버리면 흡음으로 뭐 한 70데시벨로 낮춰봤자 결국 이미 민원이 들어오는 건 한 50데시벨이 넘는 순간부터 나온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흡음으로는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 그냥 방음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월세방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세방에서도 방음부스를 써봤고 전세에서도 방음부스를 써봤고 그리고 지금 본가에서도 방음부스를 써봤는데 제가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 월세방이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월세방이 제일 효과가 좋아. 왜 월세방이 제일 효과가 좋냐면 이사 갈 때 어차피 원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복은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본가든 이사 가면 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건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별로 없고 단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의미가 있어지려면 월세방은 내가 방을 빨리 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월세방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거는 전세도 계약이 끝나면 나갈 거고 월세도 길게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내가 방을 언제 나갈지에 대한 고려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월세 전세는 상관이 없고요. 월세방이 왜 효과가 컸냐면 대부분의 월세방들이 흡음이나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방음부스를 알아봤던 이유가 월세로 그때 양재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방송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아랫집 윗집 그리고 집주인이 전화 와가지고 그 집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시끄럽다고 옆에서 민원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음부스를 알아본 거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월세방 같은 데가 오히려 방음부스는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 월세방에 사이즈가 최대한 조그만하게 방음부스가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대신에 그건 알아야 돼. 방음부스 설치하는 과정에서 바닥 장판하고 벽지는 거의 손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월세방 나올 때 방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벽지하고 바닥도 해주고 나와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근데 벽지랑 바닥 해주는데 뭐 한 30이면 해주고 막 이러니까. 월세방들은 벽지 바닥이 그렇게 비싸게 돼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 진짜 월세방에서는 내가 방음부스 엄청 잘했다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가 좋아했어. 제가 방음부스 이거 하는데 한 800 들었거든요, 제 거? 800 정도? 800 정도 들었는데 지금 2년 반 정도 이제 쓰고 있거든요? 2년 반 쓰고 있는데 한 달 1년에 400, 월 한 35만 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월세방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거 몇 평 되지? 한 2평 될 때? 2평에서 2.5평? 한 2평 될 것 같다, 2평. 왜냐면 내 방음부스가 옛날에 나 고시원 생활할 때하고 비슷해. 고시원보다 조금 작아. 고시원이 2.5평이었으니까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옛날에 제가 2.5평짜리 고시원에서 한 반년 정도 생활하면서 그때 인턴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일했거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서 저녁 8시에 집에 와서 교촌치킨 시켜놓고 기다리다가 잠들어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고시원 문 밖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촌치킨 가지고 들어와서 식은 치킨을 먹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훌쩍훌쩍거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 전자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훌쩍훌쩍 거렸던 거는 더러워서 외로워서 그런 거가 아니고요. 교촌치킨을 시켜놓고 잠들어서 따뜻한 치킨을 못 먹어서 슬퍼가지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 식었는데 데워 먹을 수 없다냐면서 슬퍼가지고 훌쩍훌쩍 울면서 먹었어. 아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 교촌 애들이 겁나 맛있는데 치킨이 식어가지고. 이게 왜 눈물이 나냐면 내 처지가 서러워서도 아니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따뜻한 치킨을 먹는 게 오늘의 삶의 마지막 그거밖에 낙이 없는 상황인 거지. 그때는 맨날 일, 집, 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소할 수 있는 게 음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음식조차도 따뜻하게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 아쉬운 거야.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내 즐거움조차도 못 누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치킨 먹는데 따뜻한 치킨 하나 못 먹네 하면서 막 눈물 나더라고. 그런 느낌이었고요. 지금이랑은 전혀 다르죠. 지금하고 어떻게 같아? 지금은 그때하고 완전 다른 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사회생활 한다고 인턴십으로 한다고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채 출신이라는 이유하에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다 무시하고 말 걸면 대답도 안 해주고 물도 심지어 못 먹겠어. 물 먹는데도 눈치 보여가지고 물도 못 먹고, 약간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일을 모르니까 자꾸 방해된다라는 식으로 내가 뭐 하려다가 몰라서 어물쩡거리면 와가지고 그냥 한숨 푹 쉬면서 뭐 꺼내놓고 그냥 가버리고 다시. 그러면 그거 주워가지고 다시 내가 그걸로 일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뭔지 알지?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나 움직이고 있으면은 저기 멀리서 나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면은 나 뭐 하는지 보고 있고, 그 느낌. 그런 환경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친해지려고. 그 와중에 조금 착한 사람도 있었고 엄청 까칠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다들 힘들어가지고 까칠했어. 처음에 만났을 때 일할 때 진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다가 한 달 차쯤이었나? 한 달 차쯤에 밥을 먹다가 한 친구가 물어봤어 나한테. 부점장님은 공채예요? 공채죠? 이러고 물어보길래 내가 거기서 이제 전 특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리냐고. 공채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니에요, 저 특채예요. 이래가지고 특채는 그럼 뭐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판매 출신. 얘네가 공채를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는 판매 출신, 그러니까 매장에서 직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직원에서 진짜 한 4, 5년 일하면 부점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현장 부점장이 되고, 그 부점장들 중에서도 4, 5년 지나서 점장이 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점장이 끝인, 이게 이제 현장에서의 거의 마지막이니까. 근데 공채들은 입사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배우라고 보내는데 부점장으로 보내니까 이미 직급부터 내가 여기 매장에서 4, 5년 일을 했는데 얘는 일 아무것도 모르는 얘가 나보다 직급이 높은 채로 부점장으로 오잖아. 근데 와가지고 행복한 엎드려 뺐자 같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존나 꼴보기 싫은 거지. 약간 현장 출신들이 소위 말하는 그 소위 같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처음에 오면은 그러면 소위 무시당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제가 한 달 차쯤에 그러면 공채가 아니면 뭐예요? 전 특채예요, 특채. 특채는 그러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줬지. 나도 원래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우리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공채 채용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입사해서, 나도 공채들하고 똑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이라 인턴을 거쳐야 입사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인턴을 몇 개월 하라고 여기 매장에 보냈다. 근데 인턴십이라는 게 회사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부점장이라는 직책에 월급만 인턴처럼 주는 인턴을 시키겠다 해서 월급도 그때 120인가 130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현장 직원들이 표정이 확 바뀐 거야. 왜냐면은 그때 그 매장은 연장 근무나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월급이 평균 300이었어. 현장 출신 직원들이. 왜냐면은 한 달 중에 27일 근무는 기본이었고, 하루에 10시간, 11시간 근무 플러스 알파 6시간, 8시간은 기본이었던 상태여가지고
근데 얘네는 내가 공채 출신이니까 일 좀 시켜도 되겠지 하고 일부러 막 내 시간을 연장까지 다 넣어가지고 내가 하루에 막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하고 당연히 나는 연장 수당도 나도 나오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시켰는데 인턴이라서 연장비 하나 못 받고 무상 열정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일체 말도 안 하고 티도 안 내고 한 달 동안 묵묵히 일하고 맨날 웃고 열심히 하고 막 뭐 들고 나르다가 넘어지면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 들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이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러면은 왜 현장 출신인 거 얘기 안 했냐고 왜 얘기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봐주면서 일하는 현장은 아니잖아. 현장에 그런 게 어딨어. 열심히 묵묵하게 일해서 잘하면 살아남는 거고 일 못하면은 낙오되는 거고 그게 다지. 현장에서 뭘 입을 털어 몸으로 보여주는 거지. 어쨌든 그랬고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매장 돌아가잖아요. 그날 매장 점심밥 같이 먹고 매장 돌아가고 하는데 다음날 진짜 다음날 내가 왜 감동을 받았는지 알아? 다음날 내 텀블러가 생겼어 매장에. 나 되게 그때 감동받았어. 내 텀블러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매장이 이제 베이커리잖아. 그리고 나는 홀 쪽에서 이제 빵 서빙하고 빵 치우고 테이블 치우고 뭐하고 하는 담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서 직급이 올라가면 식빵 썰고 빵 바로 나오는 거 진열 넘치고 시키고 넘기고 하는 직원 있고 그 위에 파트가 이제 그 카페 쪽이거든요. 커피 쪽하고 이쪽 음료 빙수 이런 쪽 빼는 거고 그 위에가 이제 매니저급 포스 담당 결제랑 이런 거랑 막 이런 쪽 담당이거든. 근데 카페 쪽에서 내 거 텀블러 하나 빼줘가지고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름이 이현호잖아요. 이현호니까 현부라고 불렀어요. 현부. 그러니까 부점장님 앞에 부하고 그 다음에 이름 3글자 중에서 좀 부르기 편하게 호부는 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현부라고 불러가지고 현부 뭐 마실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뭐 커피 뽑아주는 건가?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진짜 엄청 달달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이랬더니 그러면은 초코 라떼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해가지고 초코 라떼 진짜 좋아한다고 했더니 초코 시럽을 한 6번 펌프를 드리즐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럽도 한 4번 짜고 그리고 나서 섞어가지고 그거 우유랑 넣어가지고 그걸 딱 그 옆에다가 놨어 테이블에. 그래가지고 나도 한 이제 열심히 막 옷 갈아입고 청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까 음료수 마실 거 준다고 했는데 음료수를 안 주는 거야. 1시간이 지나도 7시 반인데 내 음료수를 안 줘. 그래가지고 살짝 한 7시 한 8시쯤 되면은 잠깐 소강 상태가 와요. 왜냐면 매장이 오픈 7시에 오픈이거든. 7시에 오픈을 하면은 아침 한 6시 반부터 교회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7시 땡 하는 순간 매장에 들어와서 브렉퍼스트를 먹어요. 아침 음식을 먹는데 이제 오픈과 동시에 한번 싹 나가요. 오픈과 동시에 싹 한번 나가고 한 8시쯤에 잠깐 소강 상태가 와. 그리고 나서 한 8시부터 8시 반부터 바쁜 게 그때부터 이제 빵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빵 나오는 족족 진열하고 채워 넣고 진열하고 손님 받고 막 이러는 상황에 잠깐 짬이 나서 그때 가서 물어봤지. 혹시 그 아까 그 마실 거 아까 만들어 놨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 이러니까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그제서야 알려주더라고. 매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다 텀블러 하나씩 자기들 텀블러가 하나씩 있고 그 텀블러에 아침에 음료수 요청한 거를 미리 거기다 만들어서 옆에다가 쫙 깔아주면은 알아서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자기가 텀블러 마시면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막 다들 보면은 커피 에스프레소 샷 한 6잔 내린 커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할 때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커피 하나씩 있어야 먹고 일하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매번 뭐 컵에다 놓고 엎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딱 쌓아놓고 옆에다 텀블러 놓고 하는데 난 모른 거야 그거를. 그런 게 있는 줄도 안 알려줬고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모르는구나. 이게 이제 현우 부점장님 거 텀블러라고 앞으로 이거 드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 텀블러라는 걸 알고 고맙습니다 하고 한 잔을 좀 마셨는데 물도 어떻게 마셨냐면 물도 눈치 보면서 손님들 거 정수기 앞에 있는 물 따라서 마셨거든요. 지금까지 카페 가가지고 물 달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바쁜데 물 달라고 말하면 막 버러지 보는 눈빛으로 봤거든요. 벌레 보는 눈빛으로. 맨날 정수기에서 물 뽑아 먹거나 막 이랬는데 내 텀블러가 있고 거기서 텀블러에서 딱 먹었는데 몸에 당이 싹 흡수되는데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랬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 처음에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들었지. 대부분 다 그렇게 그렇게 올라가요. 현장 출신들은 그렇게 다 시작해요.